차원 이동의 시행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내용은 우선 간단하게 입체역학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소개하겠고, 이를 해석하는 방법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포텐셜 메소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이 방법을 적용한 전자기장 시스템으로서 대표적인 철강 공정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스테어링 시스템과 일렉트로마그네틱 댐핑 시스템에 대해서 해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압축성 니토니엄 플루이드에 대해서 우차원화된 커뮤니케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즉 1번의 컨티뉴티 이퀘이션과 2번의 나베스-스톡스 이퀘이션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장의 효과를 고려하기 때문에 바지포스 텀으로서 전자기장에 로렌츠 포스 텀이 들어가고, 전자기장의 강도에 관한 우차원화된 식 마그네틱 인터랙션 넘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입체역학의 지배방정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큰 어려움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만족시키는 벨로시티 필드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나비어스-스톡스 이퀘이션을 벨로시티에 관한 지배방정식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컨티뉴티 이퀘이션에 압력에 관한 특별한 항이 없으므로 압력에 관한 적절한 거버닝 이퀘이션이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경우에 압력에 관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정하는 게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석하는 데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프리미티브 베리어블 메소드로서 주어진 나베스-스톡스 이퀘이션을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프레셔에 관한 지배방정식이 주어지지 않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모디파이함으로써 압력에 관한 지배방정식을 임의로 유도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압력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압력에 관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정하는 어려움이 상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볼티시티 벨로시티 메소드로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나비어스-스톡스 이퀘이션에 들어가 있는 압력을 아예 제거해내고로써 압력에 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즉, 주어진 나비어스-스톡스 이퀘이션에 펄을 취함으로써 압력에 관한 텀이 사라지고 이와 같은 볼티시티 트랜스포트 이퀘이션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볼티시티에 관한 기본적인 정의로부터 이와 같은 벡터 벨로시티 필드와 볼티시티 필드 간의 상관식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같이 벨로시티와 볼티시티에 관한 세컨 오더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주어지게 되고, 적절한 바운더리가 정해지게 되면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벨로시티 필드를 그대로 해석 베리어블로 쓰기 때문에 여전히 다이버스 프리 컨디션을 만족시키는 적절한 해를 얻는 것이 어렵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볼티시티 벡터 포텐셜 메소드에서는 압력에 관한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똑같이 볼티시티 텀을 이용합니다. 여기에 벡터 필드에 관한 레프리젠테이션 테어럼을 이용해서 벨로시티 필드를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로테이셔널 파트와 솔레노이덜 파트로 나눠서 각각을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로 쪼개서 생각하고, 이때 벡터 포텐셜에 관한 게이지 컨디션으로서 다이버전스 프리 컨디션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벨로시티의 다이버전스를 취하게 되면 벡터 포텐셜 파트만 컬을 취하게 되면 스칼라 포텐셜 파트만 컬을 취하게 되면 게이지 컨디션으로부터 이와 같은
벡터 포텐셜 파츠만이 남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특성을 다시 주어진 지배방정식에 대입하게 되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볼티스 트랜스포트 이퀘이션과 앞서와는 달리 볼티스티와 벡터 포텐셜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게 되고 다이버전스 프리컨디션으로부터 스칼라 포텐셜에 관한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즉 다이버전스 프리컨디션을 만족시키는 조건은 결국 스칼라 포텐셜에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스칼라 포텐셜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전체 해의 다이버전스 프리컨디션을 얼마나 정확하게 맞춰주는 벡터 필드를, 벨로시티 필드를 구할 수 있는 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앞서의 볼티스티 벨로시티 방법과는 달리 볼티스티 벡터 포텐셜은 다이버전스 프리컨디션을 맞춰주면서 압력에 관한 어려움도 역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속도에 관한서 주어지게 되는데 볼티스티 벡터 포텐셜 메소드에서는 속도를 이와 같이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로 나눴기 때문에 적절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다시 유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솔리드 서피스나 인렛 바운더리 또는 아웃렛 바운더리 즉 플리 디벨롭 컨디션에서의 조건과 그 다음에 플리 서피스의 경우에는 플랫한 고정된 플리 서피스라고 가정했을 때 이와 같은 바운더리 컨디션이 유도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속도장의 노멀 컴포넌트로부터 스칼라 포텐셜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속도장의 탄젠셜 컴포넌트로부터 벡터 포텐셜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유도하고 볼티스트의 기본적인 정의에 관한 관계식으로 이와 같이 각각의 볼티스트에 관한 관계 조건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때 스칼라 포텐셜은 기본적으로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솔리드 서피스에서 노슬리 컨디션을 적용하고 인렛 바운더리가 없다면 모든 우변항이 0이 되므로 당연히 스칼라 포텐셜은 트리비얼 솔루션이 되고 전체에서의 다이버전스 프리 조건은 항상 만족하게 됩니다. 이상의 볼티스티 벡터 포텐셜 메소드의 특징을 알아보면 기본적으로 이니셜 벨로시티를 정의한 상태에서 전체 과정에서 단 한 번만 스칼라 포텐셜을 주어진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해석하고 이후에 각각 볼티스티에 관해서 그 다음에 벡터 포텐셜에 관해서 풀고 벨로시티 필드를 업데이트해주고 다시 이 과정을 계속 만족할 만한 해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게 됨으로써 원하는 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론을 이용해서 우선 일렉트로마그네틱 스티어링 시스템에 대해서 적용하여 해석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일렉트로마그네틱 스티어링 시스템은 철강 공정에서 이 영역 밑으로 응고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 백상의 농도 분포가 균일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불균함을 갖게 됩니다. 이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주변에 일정한 자기장 강도를 가지는 자기장을 회전시키면 이렇게 회전되는 자기장에 의해서 이와 같은 로렌츠 포스가 유도되게 되고 로렌츠 포스는 세타 방향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내부에 유동이 회전유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생긴 회전유에 의해서 상하로도 2차에 강한 회전유가 형성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시스템입니다. 레이놀스 넘버가 100이고 n이 0.5인 시스템에 대해서 해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볼티스티 벡터 포텐셜 메소드는 볼티스티와 벡터 포텐셜
스칼라 포텐셜에 대해서 해석하게 되도록 일단 이와 같이 볼티스트에 관한 해가 나오게 되는데 주변에 자기장의 회전에 의해서 유동이 생기기 때문에 벽면 주변에서 가장 강한 볼티스틱 값을 가지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 벡터 포텐셜의 분포는 이와 같이 분포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시스템에서는 바운더리가 모두 솔리드 바운더리만 주어져 있고 특별한 인넷 바운더리가 없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의 밸런스 필드는 결국 스칼라 포텐셜의 경우 트리비얼 솔루션이므로 이와 같이 벡터 포텐셜의 컬로서 이와 같은 1차 회전유와 2차 회전유가 관측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시스템으로서 철강의 연속 출력 공정에서 이용되고 있는 일렉트로마그네틱 댐핑 시스템에 대해서 해석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즐에서 강한 멜팅 된 용광이 나오게 됐고 이때 이 밑에서 솔리디피케이션이 되면서 철강이 생산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윗부분에 프리서피스가 형성되는 면에 대해서 일단 프리서피스는 플랫한 프리서피스가 형성되고 윗부분에 특별히 솔리디피케이션을 고려하지 않고 아웃렛에서는 풀리 디벨롭 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철강 공정에서 이러한 일렉트로마그네틱 댐핑 시스템을 쓴 이유는 추출돼 나온 흐름이 벽면을 부딪혀서 내려가는 신강류와 이렇게 프리서피스 쪽으로 상승 회전하는 이러한 유속이 매우 강하게 발생하게 돼서 전체 내부의 유동을 혼란스럽게 하고 프리서피스가 많이 출렁거리는 등의 조업적으로 안 좋은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추출돼 나온 플로우의 유속을 좀 감소시키고자 적용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X3 방향으로 자기장이 주어졌을 때 이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장과 유속의 관계에 의해서 이쪽 방향으로의 유도전류가 되게 되고 유도전류가 자기장에 의해서 유속과 반대 방향으로 로렌츠 포스가 작용하게 됨으로써 유속이 느려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장의 분포는 주어진 영역에서 균일하게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유동에 의한 자기장의 영향은 거의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간단한 일렉트릭 필드에 관해서는 간단한 포텐셜로서 표현할 수 있고 전체 유도된 커런트 J는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유도전류에 관한 다른 프리 컨디션으로부터 일렉트릭 포텐셜에 관한 지배방 형식을 이와 같이 구할 수 있고 일렉트릭 포텐셜의 바운더리 컨디션은 각각 멸망 컨디션과 드리클의 컨디션을 간단히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레놀즈 넘버가 여기 300이고 n이 지금 100인 자기장이 인가되어 있는 조건에서 이와 같이 30바이 30바이 16의 스타이제이션 된 시스템의 센터라인에 대해서 결과를 그려보면 앞서와는 달리 인넷에서의 바운더리 값이 존재하므로 포텐셜 값은 이와 같은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일단 포텐셜을 푼 이후에 아까 볼티스티와 그다음에 벡터 포텐셜을 계산하게 되고 이를 이용해서 전체 유동을 얻게 된 이후에 얻어진 유동으로부터 앞서 본 일렉트릭 포텐셜에 관한 관계식으로서 전체 커런트의 분포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므로써 이와 같은 전체 솔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장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인 유동의 큰 형태는 토출류에 의해서 위로 상승하는 상승 회전류와 밑으로 빠르게 내려가는 침강류가 관측되게 되는데, 이때 만약 자기장을 가해주게 되면 자기장을 가해준 영역에서는 더 이상 볼티스티가 이 하단부로 디퓨전 되지 못하고 벡터 포텐셜 값이 전체적으로 이 영역 안에서 작아지는 것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장이 인가된 영역에서 유동의 회전성이 감소되고 속도가 감소되는 이와 같은 유동 분포를 가지는 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즐 하단부와 달리 이를 자기장을 인가해주는 영역을 노즐 바로 측면 위쪽으로 옮겨주게 될 경우에 마찬가지로 볼티스가 매우 빠르게 얻게 되고 확산이 얻게 되고, 벡터 포텐셜 값이 무척 작아진 이와 같은 해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유동에서는 전체적으로 회전류가 위에 크게 관측되는 상승 회전류가 약화되어 있고 전체 유동의 흐름의 속도가 많이 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 시스템 안에서 자기장을 어떻게 배치해주고 가해주냐에 따라서 전체 시스템에서 이렇게 상승 회전류의 크기나 침강류의 크기와 형태 등을 바꿔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자기장의 형태를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플로우 패턴을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자기장에서의 3차원 유동 수치 해석에 있어서 볼티스트 벡터 포텐셜 메소드를 이용해서 크게 두 가지 시스템이 일렉트로 스테어링 시스템과 일렉트로 댐핑 시스템에 대해서 해석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해석해야 할 베리어블의 숫자가 증가함으로 컴퓨테이션에 있어서는 메모리 등의 문제에서 좀 더 약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앞선 방법에 비해서 스칼라 포텐셜의 정확도를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서 전체 해가 가지게 되는 정밀도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엘렉트로마그네틱 필드에서 영향을 받는 플로우 필드의 영향을 볼티스트와 벡터 포텐셜 함으로써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